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하루 즐겁게 잘 지냈나요? 헨리의 동화나라.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잠들기 전에 들으면 좋은 세계 전래 동화를 들려줄 거예요. 전래 동화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신화나 전설에서 발전해서 이루어진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세계 곳곳의 전래 동화를 들려줄 거예요. 그럼 혜니가 우리 친구들 잠 잘 들 수 있게 세계 전래 동화 들려드릴게요. 가나 전래 동화 허풍쟁이 아난시의 흔들모자 춤. 어느 날 아난시의 장모가 돌아가셨어.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고 다들 먹고 마시기 시작했어. 그렇지만 아난시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찌 음식을 입에 대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무도 아난시를 우러러보지 않았어. 누가 죽었다고 다른 사람이 굶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첫째 날, 아난시는 큰 소리 쳤어. 다른 분들이나 많이 드세요. 모두들 음식을 먹었지만 아난시만 먹지 않았지. 둘째 날, 사람들이 아난시에게 말했어. 좀 드시구려. 굶을 게 뭐 있어. 여드레째부터 먹을 작정이니 그리들 아세요.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아난시는 먹지 않았어.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음식을 먹었어. 넷째 날, 아난시는 콩 볶는 냄비 곁에 있었어. 고소한 콩 냄새에 침이 가득 고였지. 옆을 둘러보니 마침 아무도 없었어. 에라 모르겠다. 먹고 보자. 아난시는 숟가락으로 뜨거운 콩을 듬뿍 퍼서 막 먹으려고 했어.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가까이 왔어. 놀란 아난시는 모자에 콩을 쏟아 얼른 뒤집었었지. 사람들은 아난시에게 말했어. 아난시, 제발 뭐라도 먹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 안 돼요. 내가 사흘만 굶어서 되겠소. 바로 그때 아난시 모자 속에서는 볶은 콩 때문에 머리카락이 지글지글 타고 있었어. 아난시는 뜨거워서 모자 언저리를 손으로 툭툭 치며 둘러댔어. 아, 우리 마을에서는 슬플 때 이렇게 흔들 모자 춤을 춘답니다. 모자 속에 든 콩이 너무 뜨거워서 아난시는 이리저리 뛰면서 너스레를 떨었어. 이렇게 모자를 흔들며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요. 아난시는 모자를 확 벗어던지고 싶었지만 와르르 쏟아지는 콩을 사람들이 볼까 무서웠어.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려고 뛰쳐나갔어. 사람들이 아난시를 따라 나섰어. 아난시, 뭐 좀 먹고 가요. 아난시는 모자 속 콩이 뜨거워 펄쩍펄쩍 뛰며 말했어. 우리 마을 사람들은 너무 슬프면 이렇게 몸부림을 쳐요. 이렇게요. 사람들이 달려나와 아난시 뒤를 따라갔어. 이봐요, 아난시. 밥이나 먹고 가요. 아난시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모자를 잡아 확 벗었어. 그런데 글쎄, 뜨거운 콩이 머리에 찰싹 달라붙어 있지 뭐야.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마구 웃어대기 시작했어. 아난시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지. 그때부터 아난시는 대머리가 되었대. 파키스탄 전래동화 왈리닷의 선물. 옛날에 왈리닷이라는 가난한 노인이 살았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오두막에서 살았지. 왈리닷은 말먹이인 풀을 베어서 하루에 5푼씩 벌었는데
하루에 4푼씩 쓰고 한 푼은 남겨서 항아리에 모아두었어. 몇 해가 지나자 돈이 잔뜩 모였어. 왈리닷은 이 돈으로 무얼 할까 궁리하다가 멋진 황금 팔찌를 샀어. 그리고 물건을 팔러 다니는 상인 친구를 찾아가 물었어. 요즘 가장 덕이 있고 아름다운 숙녀가 누구인가? 그야 물론 카이스탄 왕국의 공주이지. 그럼 이 황금 팔찌를 공주님께 선물해 주게. 상인은 어리둥절했지만 왈리닷의 부탁대로 했어. 카이스탄 공주는 황금 팔찌를 받자 담례로 낙타의 비단을 잔뜩 실어 보냈어. 선물을 받은 왈리닷은 당황했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 왈리닷은 상인 친구에게 또 물었어. 이런 보물에 어울리는 왕자는 누구인가? 그야 당연히 네카바드 왕국의 왕자이지. 그럼 이 비단을 네카바드 왕자님께 선물해 주게. 상인은 왈리닷의 부탁대로 했어. 그랬더니 네카바드 왕자는 담례로 말 12마리를 보냈어. 왈리닷은 상인 친구에게 다시 부탁했어. 말 2마리는 상인 친구가 갖고 나머지 10마리는 카이스탄 공주에게 전해달라고 말이야. 카이스탄 공주는 말 10마리를 받고 당황했어. 그래서 아버지인 왕에게 어떻게 할지 물었어. 카이스탄 왕은 왈리닷이 더 이상 선물을 하지 못하게 아주 큰 선물을 보내라고 했어. 공주는 말 10마리와 노새 2마리에 은을 가득 실어 보냈어. 상인 친구가 더 큰 선물을 갖고 돌아오자 왈리닷은 다시 부탁했어. 노새와 노새에 실린 은은 상인 친구가 갖고 나머지는 네카바드 왕자에게 전해달라고 말이야. 네카바드 왕자는 말 10마리에 은이 잔뜩 실려온 걸 보고 더 큰 선물을 하기로 했어. 이번에는 코끼리 20마리, 말 20마리, 낙타 20마리에 온갖 물건을 실어보냈지. 왈리닷은 선물을 보고 어쩔 줄 몰랐어. 그래서 상인 친구에게 코끼리 2마리, 말 2마리, 낙타 2마리와 거기 실린 물건은 갖고 나머지는 카이스탄 공주에게 보내달라고 했어. 상인 친구는 지쳤지만 이제 와서 안 할 수도 없어서 왈리닷의 부탁대로 했지. 카이스탄 왕은 왈리닷의 엄청난 선물을 받자 왈리닷이 공주와 결혼하고 싶은 줄 알았어. 아무래도 왈리닷을 직접 만나야겠소. 상인 양반, 우리를 왈리닷에게 데려다 주시오. 카이스탄 왕의 말에 상인 친구는 2사람과 함께 길을 나섰어. 카이스탄 왕국에서 왈리닷이 사는 데까지는 사흘이 걸리는 거리였지. 상인 친구는 미리 왈리닷의 오두막에 와서 카이스탄 왕과 공주가 곧 도착한다고 알렸어. 왈리닷은 카이스탄 왕과 공주가 자신의 초라한 오두막을 보고서 자기들을 속였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었어.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했어. 그때 왈리닷의 앞에 빛에 쌓인 사람 2이 나타났어. 2사람은 왈리닷에게 물었지. 왈리닷, 어디 가는가? 제가 저지른 일이 부끄러워서 왕과 공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욕심 없이 좋은 뜻으로 한 일이니 부끄러워 말게. 2사람은 이렇게 말하며 왈리닷의 어깨를 건드렸어. 그러자 왈리닷의 누더기 옷이 멋진 차림으로 바뀌었어.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게. 신이 자네를 돌보아 주실 거야. 2사람의 말을 듣고 왈리닷은 집으로 갔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진흙 오두막이 으리으리한 궁전으로 변한 거야. 하인이며 온갖 좋은 물건들도 잔뜩 있었지. 날이 밝자
카이스탄 왕과 공주가 왈리닷의 집에 도착했어. 함께 온 상인 친구는 왈리닷과 궁전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카이스탄 왕이 왈리닷에게 물었어. 내 딸과 결혼하고 싶은가?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노인인걸요. 공주님께 선물을 보낸 이는 네카바드의 왕자님이십니다. 그분을 모셔올 테니 제 집에서 쉬고 계시지요. 왈리닷은 상인 친구를 네카바드 왕국으로 보냈어. 네카바드 왕국도 왈리닷의 집에서 사흘이 걸리는 거리였지. 네카바드 왕자와 카이스탄 공주는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어. 둘은 왈리닷의 궁전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지. 그리고 모두들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왈리닷은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풀을 베며 소박하게 살았대. 노르웨이 전래동화 북풍을 찾아간 소년. 옛날에 한 소년이 엄마하고 살았어. 하루는 엄마가 빵을 구우려고 말했지. 얘야, 창고에 가서 밀가루 좀 가져오렴. 소년이 밀가루를 그릇에 담아서 갖고 오는데 때마침 북풍이 세차게 부는 바람에 밀가루가 몽땅 다 날아가 버렸어. 엄마가 슬픈 얼굴로 말했어. 이제 먹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소년은 북풍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 밀가루를 돌려달라고 따질 셈이었지. 소년은 걷고 또 걸어서 북풍의 집까지 갔어. 북풍, 당신 때문에 밀가루가 다 날아갔어요. 내 밀가루를 돌려주세요. 이런, 내게 돌려줄 밀가루가 없구나. 대신에 이 식탁보를 주마. 이걸 식탁에 펴고 차려라, 식탁보야, 차려라! 라고 말하렴. 소년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날이 저물자 여관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어. 저녁 먹을 때였지만 소년은 먹을 게 없었어. 그래서 식탁에 식탁보를 펴고 말했어. 차려라, 식탁보야, 차려라! 그랬더니 맛있는 음식이 잔뜩 차려졌어. 여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먹고도 남았지. 여관 주인은 식탁보가 탐이 났어.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소년의 방에 들어와 비슷한 식탁보하고 슬쩍 바꿔치기 했어. 소년은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마법 식탁보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했어. 하지만 엄마는 믿지 않았지. 소년은 식탁보를 활짝 펼치며 말했어. 차려라, 식탁보야, 차려라!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소년은 다시 북풍을 찾아갔어. 그리고 밀가루를 돌려달라고 또 말했어. 그랬더니 북풍이 염소를 주며 말했어. 돈이 필요하면 염소에게 내라, 염소야, 내라 라고 말하렴. 소년은 집으로 돌아가다 날이 저물자 지난번에 묵었던 여관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어. 여관 주인이 소년에게 숙박료를 내라고 하자 소년은 염소에게 말했어. 내라, 염소야, 내라! 그랬더니 염소는 음매음매 울면서 입에서 돈을 내놓았어. 여관 주인은 염소가 탐이 났어.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소년의 방에 들어와 비슷하게 생긴 염소하고 슬쩍 바꿔치기 했어. 소년은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마법의 염소를 가져왔다고 말했어. 하지만 엄마는 믿지 않았지. 소년은 염소에게 말했어. 내라, 염소야, 내라!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소년은 다시 북풍을 찾아가 밀가루를 돌려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북풍이 이번에는 몽둥이를 주었어. 문제가 생기면 때려라, 몽둥이야, 때려라! 라고 말하렴. 소년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날이 저물자 지난번에 묵었던 여관에서 다시 묵기로 했어.
이번에는 여관 주인이 아무 말 없이 방 하나를 내주었지. 한밤중에 여관 주인이 몰래 방에 들어와 몽둥이를 바꿔치기 하려고 하자 소년이 말했어. 때려라, 몽둥이야, 때려라! 그러자 몽둥이는 사정없이 여관 주인을 때렸어. 결국 여관 주인은 소년에게 용서를 빌며 식탁보와 염소를 돌려주었단다. 소년은 식탁보와 염소, 몽둥이를 갖고 집에 돌아왔지. 소년은 엄마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충분한 돈을 쓰면서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았대. 미국 전래동화 옥수수를 심은 전사. 옛날에 커다란 호숫가에 힘센 전사가 살았어. 전사는 호숫가를 돌다가 적이 나타나면 부족 사람들에게 알려주곤 했지. 전사는 사냥을 잘하지 못해서 전사의 두 아들은 종종 배를 골았단다. 어느 날 새벽 전사는 사냥하러 나갔다가 붉은 깃털 모자를 쓴 덩치 작은 남자를 만났어. 남자가 전사에게 물었지. 어디 가시오? 사냥감을 찾으러 가오. 아이들이 배를 골고 있소. 내 이름은 붉은 깃털이요. 나와 힘을 겨뤄봅시다. 날 이기면 내가 당신을 던졌소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새로운 양식을 얻게 될 거요. 두 남자는 싸움을 시작했어. 전사는 온 힘을 다해 싸워서 간신히 이겼어. 그러고는 외쳤어. 내가 당신을 던졌소. 그러자 붉은 깃털은 사라지고 붉은 수염이 달린 물건만 남았어. 어디선가 붉은 깃털의 목소리가 들렸어. 날 감싸고 있는 껍질을 벗기고 여러 부분으로 쪼개서 들판에 던지시오. 몸통은 숲 근처로 던지고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여기로 오시오. 전사는 목소리가 하라는 대로 했어. 그리고 토끼 한 마리를 잡아 아침밥으로 먹었지. 한 달 뒤에 가보니 들판에는 처음 보는 새싹들이 나 있고 숲 근처에는 호박이 자라고 있었어. 전사는 가을에 다시 들판으로 가보았어. 들판에는 알이 가득 찬 노란 열매가 있었는데 열매 위쪽에는 붉은 수염이 나 있었어. 호박도 크게 자라 있었지. 전사는 노란 열매와 호박을 몇 개 따서 아들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어. 바로 그때 붉은 깃털의 목소리가 들렸어. 나를 갈아서 빵을 만들어 먹으시오. 앞으로는 절대 음식이 부족하지 않을 거요. 이렇게 해서 인디언들은 노란 열매인 옥수수를 키우게 되었고 그 뒤로는 절대 굶주리지 않았대. 필리핀 전래동화 거북이와 원숭이. 어느 날 바나나 나무 한 그루가 강물에 떠내려왔어. 거북이와 원숭이는 그걸 보고 바나나 나무를 끌어냈어. 둘은 바나나 나무를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했지. 힘이 센 원숭이는 위쪽 절반을 가졌어. 잎이 많으니 빨리 자랄 거라고 원숭이는 생각했어. 힘이 약한 거북이는 하는 수 없이 뿌리가 있는 아래쪽을 가졌어. 한참 뒤 거북이와 원숭이가 만났어. 원숭이야, 내 바나나 나무 잘 자라니? 아니, 죽고 말았어. 거북이, 내 나무는 어때? 잘 자라서 바나나가 잔뜩 열렸어. 그런데 나는 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자 원숭이가 말했어. 걱정 마. 내가 올라가서 따줄게. 원숭이야, 고마워. 둘은 거북이네 집으로 갔어. 원숭이는 노랗게 익은 바나나를 보자마자 나무 위로 올라가 재빨리 먹기 시작했어. 거북이가 달라고 했지만 원숭이는 들은 채도 안 했어. 거북이는 원숭이가 괘씸해서 혼내주고 싶었어.
그래서 강에서 뾰족한 달팽이를 몇 마리 가져와 바나나 나무 주위에 놓아두었지. 그리고 코코넛 껍질 속에 숨었지. 원숭이는 바나나 나무에서 내려오다가 뾰족한 달팽이 껍데기에 찔려 피가 났어. 화가 난 원숭이는 씩씩거리며 거북이를 찾았어. 마침내 코코넛 껍질 밑에서 찾아내서 이렇게 말했지. 넌 이제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불에 태워 죽일까? 물에 빠뜨려 죽일까? 제발 불에 넣어줘. 난 물이 무서워. 거북이의 말에 원숭이는 웃으며 말했어. 그래? 그럼 물에 빠뜨려야지. 원숭이는 거북이를 물에 던졌어. 조금 뒤, 거북이가 헤엄치며 나타나 웃었어. 하하, 넌 내가 물을 좋아하는 걸 몰랐구나? 원숭이가 거북이에게 깜빡 속았던 거야. 폴란드 전래동화 바벨의 용. 옛날 바벨 언덕의 동굴에 불을 내뿜는 용이 살았어. 용은 양과 소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며 바벨 언덕 주변을 마구 휘젓고 다녔지. 왕이 보다 못해 온 나라에 알렸어. 용을 무찌르면 아름다운 내 딸과 결혼시키고 나중에 짐이 죽으면 왕이 되게 하겠노라. 많은 사람이 용감하게 나섰지만 가까이 가기도 전에 용이 내뿜는 불길에 모두 타 죽고 말았어. 사람들은 용이 무서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집에만 있었어.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지. 하루는 가난한 구두장이 크라기 왕을 찾아와 말했어. 왕이시여, 제가 용을 무찌르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무기 하나 없이 용을 죽일 수 있겠느냐? 걱정 마세요.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크락은 푸주간에서 죽은 양을 한 마리 사고 광부에게서 성냥 만들 때 쓰는 황가루를 샀어. 그리고 양의 배를 날카로운 구두장이 칼로 가르고 그 속을 황가루로 가득 채운 다음 튼튼한 구두장이 실로 잘 꿰맸지. 크락은 용이 사는 동굴 앞에 양을 갖다 두고 바위 뒤에 숨어서 기다렸어. 얼마가 지나자 동굴에서 용이 나왔어. 용은 양을 보더니 한 입에 꿀꺽 삼켰어. 조금 뒤 황가루에 불이 붙어 연기가 나고 용의 뱃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어. 용은 뱃속에 불을 끄려고 허겁지겁 비슬라강으로 달려가서 물을 엄청나게 들이마셨어. 용의 배가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었지. 바로 이때 크락이 용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 용은 크락에게 불을 내뿜으려고 했지만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입에서 수증기만 나왔지. 용은 계속 불을 내뿜으려고 하다가 그만 몸이 터져서 죽고 말았어. 드디어 구두장이 크락이 용을 죽인 거야. 만세! 크락 만세! 못된 용에게서 벗어난 사람들은 기뻐했어. 크락은 공주와 결혼하고 왕이 죽은 뒤에는 그 다음 왕이 되었어. 크락은 바벨 언덕에 큰 성을 지었고 수백 년 동안 그 성에는 폴란드 왕이 살았어. 사람들은 바벨 언덕 주변에 도시를 세우고 크락의 이름을 따서 크라푸트라고 불렀대. 캐나다 전래동화 빛을 훔쳐온 까마귀. 아주 오랜 옛날 까마귀는 온갖 동물과 풀과 나무, 사람을 지은 가장 힘센 존재였어. 하지만 빛을 만들지는 못했단다. 그래서 세상은 해도 달도 별도 없는 깜깜한 밤만 계속되었어. 어느 날 까마귀는 강가에 사는 족장에게 빛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족장은 해와 달과 별을 삼나무 상자에 담아두었지. 까마귀는 빛을 훔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어.
이리저리 궁리하던 까마귀는 족장의 딸이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좋은 생각을 떠올렸어. 까마귀는 솔잎으로 변신해서 물 위로 떨어졌어. 족장 딸은 물과 함께 솔잎을 삼켰고 몇 달이 지나자 배가 부르기 시작했어. 그리고 몇 달이 더 지난 뒤 아기를 낳았어. 까마귀가 바로 족장의 손자로 태어난 거야. 족장은 손자를 무척이나 사랑했어. 손자가 해달라는 건 무엇이든 해주었지. 손자로 변신한 까마귀는 족장에게 달과 별을 달라며 계속 울었어. 견디다 못해 족장은 달과 별이 든 상자를 주었어. 손자는 상자를 받자마자 내던져 버렸어. 그러자 달과 별이 흩어지면서 하늘에는 달이 빛나고 별이 반짝였지. 족장은 기분이 언짢았지만 손자를 사랑한 나머지 크게 야단치지 않았어. 이번에는 손자가 해를 달라며 또 울기 시작했어. 울고 울고 또 울고 숨이 다 넘어가게 울었지. 마침내 족장은 해가 든 상자를 손자에게 주고 말았어. 손자는 한참이나 그 상자를 갖고 놀았어. 그러다 갑자기 까마귀로 변해서 상자를 물고 날아올랐어. 까마귀는 어둡고 깜깜한 자기 마을로 갔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 물었지. 거기 누구요? 빛을 갖고 싶지 않소?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어. 빛이라고요? 아무도 우리에게 빛을 줄 수 없소. 까마귀는 상자를 열고 해를 꺼냈어. 그러자 온 세상이 환해졌어. 햇빛을 처음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세상 여기저기로 도망갔어. 그 바람에 까마귀가 만든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지. 이제 하늘에는 별과 달, 해가 있게 되었고 어둡기만 했던 세상에는 빛이 생겼지. 이게 다 까마귀가 빛을 훔친 덕분이란다. 타이 전래동화 거짓말을 이긴 거짓말. 옛날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어. 하루는 거짓말을 듣고 싶어 온 나라에 방을 붙였어. 누구든지 거짓말을 잘해서 짐은 물론 대신 4명이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면 상으로 순금 덩어리를 내리고 사위로 삼겠노라. 사람들이 몰려와 임금님에게 거짓말을 해댔어. 그때마다 임금님과 대신 4명은 참말이라고 했지. 사람들은 모두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갔어. 어느 날 한 소년이 임금님이 붙인 방을 읽게 되었어. 소년은 왕궁으로 가서 임금님에게 말했지. 제가 거짓말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임금님이 기뻐하며 말했어. 그래, 한번 들어보자꾸나. 소년은 목청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 옛날에 품팔이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임금님께 거짓말을 잘하면 상을 준다는 방을 보았어요. 그래서 임금님께 거짓말을 해드리려고 길을 떠났죠. 한참을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소년이 쉬고 있는데 코끼리 5마리가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소년은 코끼리를 타고 가면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코끼리를 잡으러 살금살금 다가갔죠. 그런데 코끼리들이 이걸 알고 산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소년이 산으로 따라가자 코끼리들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소년이 나무 위로 따라 올라가자 코끼리들은 강으로 떨어지고 소년이 강으로 들어가자 코끼리들은 강속 깊이 잠수했죠. 이에 질세라 소년도 강속으로 잠수했어요. 그러자 코끼리들은 펄럭펄럭 날아올랐어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코끼리들은 도망가고 소년은 계속 쫓아가고 있답니다.
임금님이 물었어. 수십 년 동안 서로 도망치고 쫓았으면 그동안 코끼리들과 소년은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그러자 소년이 다시 말을 이었어. 임금님, 좀 더 들어보세요. 코끼리들은 도망치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자 찻주전자 속으로 들어갔어요. 소년도 따라서 찻주전자 속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코끼리 5마리가 서로 먼저 빠져나오려고 다투다가 그만 소년에게 다 잡히고 말았어요. 소년은 코끼리들을 팔기 위해 왕궁으로 왔어요. 마침 지나가던 임금님과 대신 4명이 코끼리를 사고 싶어 했죠. 그래서 소년은 한 마리에 2만 바트씩 받기로 하고 코끼리 5마리를 모두 팔았어요. 임금님과 대신들은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죠. 저는 그 돈을 받으려고 여기 왔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임금님과 대신들이 바로 여기 계시는 임금님과 4명의 대신들이거든요. 임금님, 제 이야기가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소년의 말에 임금님과 대신 4명은 뭐라고 했을까? 궁금하다, 궁금해. 해니의 동화나라, 오늘은 세계 전래동화 8가지를 들려주었어요. 어땠나요, 친구들?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쏙 들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알찬 하루였길 바라며 우리 친구들 잘 자요. 좋은 꿈 꾸어요. 안녕.